안녕하세요. 지혜 취향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업무나 긴 근무 시간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 상사나 동료와 일하는 경우, 그리고 태움 문화 같은 조직적 괴롭힘에 노출된 경우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해지고 심지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에서의 나르시시스트와 태움 문화라는 두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들의 행동이 태움 문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런 독성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아남는 방법도 자세히 공유할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나르시시스트란 누구이고 그들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애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과 주목을 요구합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이 불안정하고 자기 비판에 약합니다. 그래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조종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하죠. 나르시시스트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 번째, 자신감 넘치지만 불안정한 자. 겉으로는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보다 더 인정받거나 돋보이는 상황이 오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무력화하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 부족.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죠. 세 번째, 통제와 조작. 직장에서 동료 간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러 혼란을 유발해 자신이 중심에 서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럼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의 직장 내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를 가로채고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립니다. 팀의 성공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실패는 팀원들에게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이끌어서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실패하면 너희가 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두 번째, 팀 분위기를 망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팀원들 간의 신뢰를 깨기 위해 갈등을 조장합니다. 예를 들어 A에게 B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전하며 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바로 이간질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희생양 만들기입니다. 조직 내에서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가거나 반복적으로 비난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팀원들은 자신에게 문제를 돌리지 못하게 되죠. 자, 이제 태움 문화의 기원과 일반 직장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움은 원래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를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가혹하게 대하는 관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움은 의료 분야를 넘어서 일반 기업과 조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급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실패했을 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팀장이 신입 직원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거나 동료들 앞에서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병원에서의 태움의 전형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선배 간호사들의 부당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새 이어지는 업무를 강제로 맡긴 뒤 신입 간호사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내 눈이 졸린 것 같다며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선배 간호사들이 내가 당했던 걸 너도 경험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행위는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조직 내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학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직장에서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견 사원이 신입 사원에게 터무니없이 촉박한 마감 시간을 요구하며 일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너는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라고 모욕을 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신입 직원에게 팀 전체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뒤 제대로 된 지침도 주지 않고 작업을 끝내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직장에서 태움으로 집단적 괴롭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팀에서 특정인을 타겟으로 삼아 중요한 회의나 이메일에서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거나 그 사람을 향한 험담을 팀 내에서 공공연히 퍼뜨리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가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가 태움 문화를 조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태움 문화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위치를 공고히 합니다. 첫 번째, 권력 강화. 나르시시스트는 태움을 통해 팀원들을 경쟁 상태에 놓이게 하고 자신만이 안전한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이미지를 만듭니다. 두 번째, 책임 전가. 조직의 문제를 특정인에게 집중시킴으로써 나르시시스트 자신은 항상 옳고 무결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양은 감정적,
심리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태움과 나르시시스트의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결국 권력과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태움을 이용해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고 그 속에서 자신만이 인정받는 위치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직원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조직의 건강성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와 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호한 경계 설정. 공격적인 언행을 받을 때 조용히 참기보다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비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라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두 번째, 증거 수집. 문제가 반복될 경우 모든 상황을 기록하세요. 이메일, 대화 내용, 메모 등은 나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 같은 조직 내에서 믿을 만한 동료나 관리자와 문제를 공유하세요. 외부 전문가, 심리 상담가와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에서 당신의 자존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태움 문화는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비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독성적인 환경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세요. 여러분, 직장 내 독성 환경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다면 더 건강한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이 되어주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